광벽의 소소행 탁구 초보 고수대기 시리즈 2 8강 28탄 상대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중급자다. 유형별 공략 사고법 입문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안내하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 강의는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탁구를 조금씩 배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벽을 만납니다. 연습할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포핸드도 좀 되고 백핸드도 되고 서브와 리시브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만 들어가면 꼬입니다. 분명 연습 때는 잘 맞던 공이 경기에서는 흔들리고 내가 왜 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기술만 봅니다. 내 스윙이 안 나왔네. 내가 긴장했네. 내 포핸드가 약하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만 보이면 먼저 걸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툭툭 쳐서 시간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버티며 실수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균형 있게 끌고 갑니다. 즉, 탁구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반드시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탁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공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대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드라이브 공격형 2. 속공형 3. 수비형 4. 올라운드형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의 특징, 장점, 단점, 약점 찾는 법, 대처 방법, 경기 중 전술 수정법, 그리고 연습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상대 분석 능력의 첫 단계를 익히는 것입니다. 둘째,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기 중 상대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며 필요하면 전술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본 사고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갑자기 모든 상대가 한눈에 읽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묘하게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드라이브를 먼저 거는 스타일이구나. 아, 이 사람은 빠른 템포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끈질기게 버티는 수비형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올라운드형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중급자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 상대 유형을 볼 줄 알아야 할까? 많은 초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것도 아직 잘 안 되는데 상대 분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처음에는 내 공 맞추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기술이 안 되는 이유 중 상당수는 사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 스타일을 전혀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자꾸 늦는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내 준비가 느렸네, 내 스윙이 늦었네, 내 포핸드가 약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상대가 속공형이라서 준비 시간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몸쪽을 찔러서 포핸드 전환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길이와 리듬을 바꾸며 내 타이밍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실수의 원인 중 상당수는 상대가 만든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면 경기가 훨씬 덜 답답해집니다. 경기 중에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금 무엇으로 나를 흔들고 있지? 라고 바꾸면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대응이 생기고 대응이 생기면 경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상대와 게임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5가지입니다. 상대를 분석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는 딱 5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먼저 치는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조금만 기회가 와도 먼저 공격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버티며 기다리는지 봅니다. 둘째, 빠른 템포를 좋아하는가, 느린 흐름을 좋아하는가, 공을 빨리 처리하며 몰아붙이는 타입인지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인지 봅니다. 셋째, 포핸드가 편한가, 백핸드가 편한가, 어느 쪽에서 더 자신 있게 나오는지, 어느 쪽이 편해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넷째, 어떤 공에서 자세가 무너지는가, 짧은 공, 긴 공, 몸쪽 공, 회전 많은 공, 무회전성 공, 높낮이 변화 중 무엇에서 흔들리는지 봅니다. 다섯째, 실수 후 반응이 어떤가, 실수하고 나서 더 세게 치는지, 갑자기 안전하게 가는지, 고집을 부리는지, 표정이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사실 이 5가지만 꾸준히 보면 상대 유형은 꽤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형 1, 드라이브 공격형입니다. 이 드라이브 공격형은 동호인 경기에서도 가장 자주 만나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이 유형은 회전을 걸어 공격하며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공이 조금만 길거나 뜨면 바로 드라이브를 걸어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징은 길게 오는 공을 좋아합니다. 먼저 공격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회전을 이용해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하회전 볼을 끌어올리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공격형의 장점은 먼저 공격하면서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회전 걸린 공은 상대가 처리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압박력이 좋습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넘기면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하기도 쉽습니다. 단점은 하지만 이 유형도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격하기 좋은 길이가 아니면 답답해합니다. 짧은 공, 애매한 공, 빠른 몸쪽 공처럼 드라이브 걸기 애매한 공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첫 공격은 좋은데 그 다음 연결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셋째, 계속 먼저 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넷째, 몸쪽이나 빠른 타점 싸움에서 스윙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공격형이 약점을 찾는 법입니다. 첫 공격만 좋은가, 다음 연결도 좋은가, 짧은 공 처리 능력이 있는가, 몸쪽 공을 불편해하는가, 백핸드 쪽 드라이브도 안정적인가, 드라이브 공격형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드라이브 공격형을 상대로는 상대가 좋아하는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계속 길고 공격하기 좋은 공만 주면 상대는 신나겠죠. 그래서 길이로 흔들어야 합니다. 짧게도 주고 깊게도 주고 애매한 길이도 줘야 합니다. 또 몸쪽 빠르게 주는 것을 써야 합니다. 포냐 백이냐 애매한 몸쪽 공은 드라이브형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첫 공격을 맞고 다음 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가 첫 드라이브만 막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다음 공에서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걸고 싶어 합니다. 길이로 흔들고 몸쪽 공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속공형입니다. 이 속공형은 회전량보다 빠른 타점과 빠른 템포로 압박해 옵니다. 공을 오래 보지 않고 탁탁 처리하며 상대에게 준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속공형의 특징입니다. 공을 빠르고 짧게 처리합니다. 테이블 가까운 곳에서 강하며 테이블에 붙어서 공격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즉, 빠른 반응과 빠른 타점이 장점입니다. 랠리를 길게 끌기보다는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죠. 이 속공형의 장점입니다.
속공형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의 대응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상대가 준비하려는 순간 공이 다시 오기 때문에 준비가 늦은 초보는 자꾸 밀립니다. 빠른 템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속공형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속공형도 약점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리듬 변화에 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전이 많거나 길이가 애매한 공에 성급하게 반응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테이블 가까이에서는 강하지만 뒤로 밀리면 위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랠리가 길어지면 생각보다 안정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속공형의 약점을 찾는 법입니다. 빠른 공에는 강한데 느린 공에는 급해지는가? 짧은 공에 참을성이 없는가? 뒤로 밀리면 위력이 떨어지는가? 높낮이 변화에 흔들리는가? 긴 랠리를 싫어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공형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속공형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는 대체로 내가 같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빠르다고 나도 급해지면 이미 상대 리듬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템포를 바꿔야 합니다. 빠른 공만 주지 말고 짧은 공, 느린 공, 낮은 공, 높낮이 변화를 섞어야 합니다. 또 뒤로 밀어내야 합니다. 깊은 공으로 뒤로 밀었다가 다시 짧게 떨어뜨리면 속공형은 꽤 흔들립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빨라지지 말고 템포를 바꿔 흔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수비형입니다. 초보가 가장 답답해하는 상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데 상대는 계속 넘기고 결국 내가 먼저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수비형의 특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연결합니다. 수비형은 상대 실수를 기다릴 줄 압니다. 회전 변화와 높낮이 변화에 능합니다. 상대의 조급함을 끌어내는데 강합니다. 이 수비형의 장점입니다. 수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과 인내심입니다. 상대가 무리할 때까지 버티는 능력이 좋고 초보의 조급함을 유도하는 데 능합니다. 즉, 수비형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시간 끌기 능력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먼저 결정짓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좌우 코스 전환과 짧고 길게의 변화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공격하라고 강요하면 평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높은 질의 연속 공격이나 차분한 연결 공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비형의 약점을 찾는 법입니다. 포핸드 수비와 백핸드 수비 중 어느 쪽이 더 편한가? 짧은 공 처리가 좋은가? 좌우 전환에 늦는가? 빠른 템포 전환을 싫어하는가? 먼저 공격하라고 하면 흔들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수비형과 경기할 때 대처법입니다. 수비형을 상대로는 한 방에 끝내야지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보는 수비형을 만나면 자꾸 더 세게 치려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공격을 해야 합니다. 1구로 끝내려 하지 말고 1구 공격 후 2구 연결, 3구 마무리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코스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보내면 상대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짧고 길게를 섞어야 합니다. 앞으로 끌어냈다가 다시 뒤로 보내면 훨씬 흔들립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차분하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으로 올라운드형입니다. 이 유형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블록도 하고 연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을 바꿉니다.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유형입니다. 이 올라운드형의 특징은 한 가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대응을 바꿉니다. 큰 약점이 잘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좋습니다. 상대가 급하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 올라운드형의 장점은
유연성과 균형감입니다. 한 가지 패턴이 막혀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실수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도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괜찮은 대신 압도적인 한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결국은 자기가 제일 편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셋째, 강한 방향성을 가진 압박을 오래 받으면 평균적인 플레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올라운드형의 약점을 찾는 법입니다. 결국 어디서 제일 편해하는가, 포핸드 마무리를 더 좋아하는가, 백핸드 연결을 더 믿는가, 길게 가는 랠리를 좋아하는가, 빠르게 끝나는 흐름을 좋아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 올라운드형의 대처법입니다. 올라운드형은 초반에 너무 빨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처음 몇 점으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조금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강요해 보아야 합니다. 몸쪽, 짧은 공, 깊은 공, 코스 전환으로 상대가 편하게 다하는 상황을 깨야 합니다. 같은 패턴을 두세 번 시험해서 진짜 약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편해하는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실제 경기에서 상대 유형을 파악하는 순서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첫째, 초반 2 내지 3점은 상대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가 먼저 치는지, 버티는지, 빠른지, 어느 쪽이 편한지 봅니다. 둘째, 한 가지를 시험해 봅니다. 몸쪽 공을 줘보거나 짧게 넣어보거나 100쪽 깊게 보내봅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두세 번 해보셔야 우연인지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반응을 보고 유형을 좁힙니다. 계속 먼저 걸면 드라이브형, 빠르게 붙어치면, 속공형, 끝까지 버티면, 수비형, 여러 가지를 섞으면 올라운드형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약한 패턴을 반복 확인합니다. 한번 흔들린 곳을 다시 찔러보고 또 흔들리면 공략 포인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내 전술을 짧고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몸쪽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몸쪽 중심으로 공을 배분하고 짧은 공 싫어한다고 판단되면 짧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공격만 좋다면 첫 공 맞고 다음 공을 노리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단순해야 실제 경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경기 중 전술을 수정하는 법입니다. 중급자는 처음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안 통하면 바꾸는 사람입니다. 초보는 보통 안 통하는데도 계속 같은 걸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술 수정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패턴이 두세 번 안 통하면 바꿔야 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세 번 안 되면 다른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나의 시스템에 적응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짧은 공에 흔들렸는데 이제 적응했다면 짧게 준 뒤 반대 코스로 보내거나 길이를 더 섞어야 합니다. 셋째, 내 실수가 많아지면 전술의 난도를 낮춰야 합니다. 좋은 전술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전술입니다. 내가 감당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술이나 시스템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법입니다. 이 능력은 경기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 때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 관찰 훈련입니다. 탁구장에서 다른 사람 경기 볼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속으로 분류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드라이브형 같아. 저 사람은 빠른 속공형이네. 저 사람은 수비형인데 백쪽이 더 편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3구 안의 유형 말하기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서너 번 랠리한 뒤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먼저 치는 스타일, 기다리는 스타일, 빠른 템포형, 버티는 형 등으로 대략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 약점 찾기 드릴입니다. 몸쪽 공 3개, 짧은 공 3개, 백쪽 깊은 공 3개, 빠른 공과 느린 공 섞기 등으로 상대 반응을 시험해 보면서 약점을 찾습니다. 넷째, 경기 후 복기입니다. 상대 유형은 무엇이었는지, 어디서 편애했는지, 어디서 흔들렸는지, 나는 무엇을 늦게 알아차렸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복기가 쌓이면 분석 속도가 빨라집니다.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첫째, 한 점 보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게 약점은 아닙니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려한 기술만 보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한번 멋있게 걸었다고 완벽한 공격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결과 안정까지 봐야 합니다. 셋째,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잘한다는 말은 분석이 아닙니다. 무엇이 강한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내 장점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포핸드가 좋다고 계속 포핸드만 쓰면 상대가 금방 읽습니다. 다섯째, 수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안 통하는 걸 계속하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치며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초보는 공만 보고 중급자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탁구는 훨씬 덜 어렵고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드라이브 공격형은 걸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길이 변화와 몸쪽 압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속공형은 빠르고 압박이 좋지만 리듬 변화와 깊이 변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비형은 끈질기고 안정적이지만 조급하지 않은 연결 공격과 코스 전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올라운드형은 균형이 좋지만 결국 자기에게 편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는 2가지 질문만 계속 던지십시오.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이 2 질문이 여러분을 초보에서 중급자로 올려주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탁구는 내 기술만 쌓는 운동이 아닙니다. 상대를 읽고 흐름을 보고 경기를 이해하는 운동입니다. 내 기술만 바라보던 단계에서 상대 스타일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실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질탁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